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번 14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서 근골격계, 피부계, 비뇨 생식기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근골격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6회,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듭니다. 추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탄력성 있는 연골인데요. 이 부분이 나이를 먹게 되면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등뼈가 굽어서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되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쉬운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악골 아래 턱뼈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되기 쉬우며, 다섯 번째로 근육의 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서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호흡기계 노화로 산소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근육의 경련과 근육의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서 관절 운동이 제한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관절면이 마모되어서 염증, 통증, 기형이 초래됩니다. 열 번째로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게 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게 되면서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골격계의 주요 질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초기에는 뼈 돌기체가 생기게 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중기가 되면 확연히 좁아진 걸 볼 수 있고, 말기가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33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관절 부위의 통증입니다. 개인에 따라 자각하는 통증의 정도가 다른데요.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라든가 장거리 걷기, 등산 등의 활동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냉요법, 마사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절이 뻣뻣해지는, 즉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절의 파괴가 심할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데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등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근골격계의 주요 질환,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인데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의 뼈에 비하여 골다공증 대상자의 뼈는 듬성듬성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의 관련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2번 출제가 되었으니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여성이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이거나 운동 부족,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척추 골절 등 40세 이후 골절 경험이 있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영양 흡수 장애 및 칼슘 섭취 부족이 있거나 3개월 이상 부신 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거나 장기적으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인 아스피린 또는 헤파린 등을 복용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 시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또한 젊었을 때 본인 체중의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때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 시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32, 38,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칼슘의 충분한 섭취로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체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네 번째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에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다섯 번째로 음식과 약물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햇볕을 쬐게 되면 피부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비타민 D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래서 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음을 하게 되면 넘어지기 쉽고 영양 불균형으로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흡연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뼈가 약해지므로 금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골절이 잘 발생하는 부위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척추, 손목, 대퇴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햇볕을 보면서 비타민 D 합성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햇볕이 강렬하게 되는데요. 강렬한 자외선을 피하고 그 시간 전후로 해서 주에 2, 3회 정도, 팔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골격계의 주요 질환,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골반과 허벅지뼈, 즉 대퇴골에 연결되는 부위인 관절 부위,
그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강한 외부 힘이 작용을 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게 되면 주로 발생되는 부위입니다. 자, 관련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 그리고 하지 기능 부전, 시력장애, 골다공증, 저체중, 보조기 사용을 하거나 알코올 섭취 시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는 비뇨 생식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37회,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으니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난소가 작아지게 되고 기능도 점차 감퇴됩니다. 두 번째로는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지고 윤활 작용도 감소하게 되면서 성교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성교를 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유방과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의 위축과 가슴은 처지고 작아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지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광과 대뇌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빈뇨증,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요실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고 야뇨증, 밤에 소변을 보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남성 노인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동맥혈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음경이 발기하는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전립선 비대가 무엇인지는 주요 질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잔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광의 용적, 즉 방광에서 소변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성인일 경우에는 500에서 600ml 정도인데 노인이 되게 되면서 250ml로 감소하게 돼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방광 근력이 저하되어서 방광이 완전히 비어지지 않고 그래서 즉 잔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뇨 생식기계의 주요 질환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인데요. 요실금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실금이 발생하는 관련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33회,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이 250ml로 감소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골반 근육 조정 능력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성 노인의 주된 원인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호르몬의 생산이 중지가 되면서 요도 기능도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당뇨병, 파킨슨병,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 상승이 관련이 되며 여섯 번째로 변비가 있을 경우 요실금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요실금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35, 38, 40회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종류별 증상이 어떤지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이나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의 압력의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참지 못하고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실금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 또한 국가고시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발생 원인에 따라서 약물요법이나 수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복압성 요실금일 경우 굉장히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방광의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즉 방광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통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뇨생식기계 주요 질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인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방광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되는 관련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 38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감소, 여성 호르몬의 증가 등으로 호르몬이 불균형이 있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고,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36회,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들게 되죠. 세 번째로는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게 되고, 네 번째로는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운 빈뇨 증상이 나타나며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야뇨증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물요법을 통해서 신장 기능의 손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정도가 심하면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하더라도 성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 또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이 가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변 배출을 돕기 위해 맥주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2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의 감소로 인해서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하 조직이 감소되면서 저체온,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하 지방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어서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고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로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검버섯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성 반점이라 불리는 갈색 반점이 생기고 여덟 번째로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소실이 되어서 탈색이 나타납니다. 아홉 번째로 여성 노인의 머리, 겨드랑이, 음부의 털은 줄지만 입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은 증가합니다. 남성 노인은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 입가나 뺨에 털이 많아집니다. 열 번째로 가려움증, 통증, 지각 이상 등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특히 노인들에게 특별한 원인 없이 지속됩니다.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쇠양증은 밤과 겨울철에 더욱 심해집니다. 11번째로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쉬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부계의 주요 질환 욕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 공급 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똑바로 누워지는 대상자의 욕창 호발 부위를 그림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시면 각 부분이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특히나 청골은 욕창이 특히 잘 생기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욕창을 발생시키는 관련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최근 두 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장기간의 와상 상태, 즉 누워서 지내는 환자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두 번째로 내 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즉 체위 변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근육의 위축, 피하 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의 손상이나 미생물이 번식했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로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졌을 때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욕창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욕창은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단계로 조직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면서 괴사 조직, 썩는 조직이 발생하게 되고, 4단계는 그 정도가 더 깊어져서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욕창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나선형으로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욕창이 발생한 부위가 아닌 주위를 마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고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욕창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3번이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하고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를 바꾸어도 붉은 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 시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피부에 습기가 있거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려줘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주름을 펴줘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서 서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를 대어주는 것이 좋고, 여덟 번째로 똑바로 누웠을 때 욕창이 가장 많이 생기는 청골 부위의 욕창 예방을 위해서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뜨거운 물 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피부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11번째로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아야 합니다. 12번째로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잘라줍니다. 13번째로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상처가 치유되거나 예방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계의 주요 질환,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인데요.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실내 습도가 낮은 겨울철, 그리고 두 번째로 비누,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피부 건조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두 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로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하고, 다섯 번째로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로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서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계의 주요 질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고령, 과로, 스트레스, 백혈병,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 자가 면역질환 및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대상자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 부분은 36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굉장히 가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결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 신경, 말단 부위에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고 통증과 자결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진통제, 냉찜질, 칼라민 로션과 같은 국소 치료제를 사용해서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줄여주고 수포가 빨리 건조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통으로 활동이 감소되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백신의 투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포진은 신체의 저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통증 정도에 맞는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을 하며, 5번째로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아야 합니다. 6번째로 적절한 영양과 휴식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7번째로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보통 65세 이상일 때에는 1회 접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피부계의 주요 질환 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옴은 옴 진드기가 정상 체온의 피부 표면에서 1분에 2.5cm씩 이동을 하면서 굴을 뚫어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주로 밤에 굴을 만들고 소화액 분비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가려워서 긁을 때 진드기와 알이 손톱에 묻어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킵니다. 옴은 손가락 사이, 팔이 접히는 부분, 가슴, 발등, 팔꿈치, 겨드랑이, 생식기, 엉덩이 등에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옴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2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장갑과 가운을 착용을 해야 하고, 얼굴,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발라줘야 합니다. 마비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도 빠뜨리지 않고 발라줘야 합니다.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발라줘야 하겠고, 다음날 아침에 씻겨줘야 합니다. 2번째로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일주일 후에 다시 발라줘야 하겠습니다. 4번째로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5번째로 옴 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나 친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은 금해야 합니다. 6번째로 내복과 친구는 항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에는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과 분리 세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째로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심한 가려움증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꼭 가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